있는데요. 다니다 보니까 당뇨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요. 고혈압 환자분들은요, 진짜 그냥 거의 99.9%. 대사질환 있으신 분들까지 합하면 이제 100%.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이 강의를 좀 남겨서 많은 분들이 당뇨와 고혈압에 대한 그 이해를 100%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가진 질병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스스로 약이나 의사나 이제 다른 전문가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이 질병을 어떻게 다스리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이 강의를 준비했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이제 줌 송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도움 받으시라고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요. 저는 말씀해 주신 대로 대기업 팀장으로 일하고 있던 2017년 11월에 처음 메나테크를 만나게 됐어요. 네, 그때는 야근과 피로 전문가, 네, 너무 많은 이 대사증후군, 만성피로, 그리고 염증이 처음에는 계절성 비염으로 시작해서 이때는 완전히 만성질환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밤에 잠을 잘 때 코가 막혀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항생제를 이제 섞어서 막 믹스해서 먹어야 겨우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몸에 염증이 많은 상태였고, 코에만 염증이 있었을까요? 네, 내 몸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장염, 위염, 질염 이런 각종 염증들, 그리고 얼굴로도 이제 염증이 올라오니까 여드름, 네,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하체 비만, 하체 부종, 이건 평생 가지고 있었던 이제 저의 수건이었어요. 그래서 제발 이 피로로부터 좀 탈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강했던 그런 시절에 메나테크를 만나서 제가 완전히 환골탈태를 한 거예요. 저는 이때 메나테크 만났을 때 제발 안 피곤했으면 좋겠다, 잠만 좀 잘 잤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이외에 제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거의 모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불편함들이 다 해소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제가 알게 된 것을 막 이렇게 신나서 얘기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저에게 전달받은 사람들도 한 명, 두 명 바뀌면서 와, 이거 너무 재밌고 신난다, 너무 가치 있는 일이다 해서 메나테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게 된 지 지금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제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처럼 잘 몰라서 찾아 헤매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유튜브를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5만 명이 넘는 구독자들이 있는 채널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와서 큰 도움을 받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메나테크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나뉘는 거예요. 건강해지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찾은 건 물론이고 인생에서 가치 있는 제 직업, 인생 직업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몸과 마음, 이 두 가지를 같이 알려드리는 건강 지도자이면서 명상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메나테크를 만났을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불편한 사항들이에요. 근데 저 위에 보시면 저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는 소화불량, 위염, 장염 이런 것 때문에 항생제, 소화제, 진통제 이런 것도 입에 달고 살았고, 항상 피곤하고 불면증도 있고 어깨가 막 뻐근하면서 여기가 항상 뭐 이렇게 곰 두 마리 올라가 있는 것처럼, 네, 그리고 뒤통수에 뭐가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항상 뭔가 묵직했어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상 없음. 이상 없음으로 나와요. 질병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뭔가 불편해서 이걸 개선하고 싶은데 전문가를 찾아가도 도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수치상 이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 나는 그냥 별 문제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개선을 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오히려 우리의 질병은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건데, 제가 알고 보니 저쪽에 보시면요, 빙하 그림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로, 우울, 비만, 불안감,
뭐 두통,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그냥 약을 통해서 잠깐 그 증상을 완화시키고 그게 다 나았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증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 위에 보시면 진짜 질병 있죠. 암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성인병 같은 각종 질병들, 이런 질병들로 가고 있는 길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인 거예요. 이런 거를 미병 상태라고 하는데 가벼운 증상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 뒤에는 커다란 질병이 있는 거고, 내가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나는 결국에는 저런 질병 상태로 가게 된다라는 그런 신호를 내 몸이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병 증상들이 있을 때, 병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내가 불편함을 겪고 있는 증상들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 이런 증상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 너무 좋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 암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진단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반드시 관리를 통해서 개선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항상 숙제였어요. 왜 피곤할까? 안 피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항상 숙제였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알게 됐어요. 결국은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충분한 영양이 일단 들어있어야 되고, 내가 먹은 그 영양 성분이 대사와 순환을 통해서 흡수가 돼야 돼요. 일단 내 몸에 흡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대사와 순환을 통해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100조 개의 세포, 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이 세포까지 그 영양이 잘 전달이 돼야지 내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지 않으려면 내 세포가 건강하게 영양을 전달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피곤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일단은 내가 먹은 음식에 영양이 없거나, 먹은 음식에 영양은 있는데 그게 흡수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흡수까지는 됐는데 대사에 문제가 있어서 세포까지 전달이 안 되면 내 세포는 결국 굶게 돼요. 그러면 나는 밥을 먹었지만 내 세포는 굶는 거죠. 그러면 난 자꾸 피곤한 거예요. 먹어도 배고프고 자도 피곤한 이유는 내 세포가 굶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점을 꼭 명심을 하시고요. 보시면 굉장히 우리 몸에는 많은 미세혈관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 머리 쪽에 보면 굉장히 많은 미세혈관이 있죠. 그만큼 이 모든 세포까지 영양을 전달하기 위해서 미세혈관이 이렇게 전 몸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혈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결국은 우리 세포에게, 우리 몸을 각각 이루고 있는 세포에게 영양을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 대표적인 그 혈관 질환이 당뇨인데, 정말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루에 4명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만나면서 와, 이거 정말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30세 이상 성인의 7명 중 1명이 당뇨를 진단받았대요. 너무 많은 숫자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당뇨 진단은 아직 못 받았지만 이 진단이라는 게 어떤 수치에 딱 도달하면 진단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부족해도 아직 당뇨는 아닌 상태인 거예요. 이런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을 살펴보면 870만 5천 명, 이거는요 3명, 4명 중에 1명이 당뇨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당뇨이신 분들과 당뇨 전 단계를 다 합치면요 당뇨가 아니신 분을 찾기가 어려운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뇨이거나 당뇨로 가는 그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많이 먹어도,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계속 뭔가 땡기고 자꾸 간식 먹고 싶고 야식 먹고 싶고 자도 피곤하고, 아니 어떻게 하루 종일을 잤는데, 일요일날 하루 종일 잤는데 그래도 더 피곤해서 정말 계속 자고만 싶잖아요. 아침에 눈 뜨고 딱 일어나줘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막 7시간, 8시간을 자도 계속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이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쉬었고 나는 잤지만 내 세포는 굶고 있고 쉬지 못한 상태, 그런 상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당뇨로 인한 사망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소아당뇨도 있잖아요. 심지어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자, 당뇨가 어떤 질병이라고 알고 계세요? 네, 오줌으로 당이 나가는 거. 그래서 당뇨잖아요. 오줌으로 포도당이 나가는 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줌으로 포도당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포도당이 왜 나가느냐.
그리고 그 포도당은 원래 어떻게 쓰였어야 되는 포도당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탄수화물들, 네, 그게 대사를 통해서 분해가 되면 포도당이 돼요. 근데 이 포도당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막 터부시하고 다이어트 하면은 이게 포도당 절대 먹으면 안 돼, 탄수화물 안 좋아, 이렇게 해서 절대 금해야 될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게 바로 이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너무 많이 먹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른 영양소 섭취 없이 탄수화물만 많이 먹는 건 문제가 되지만, 안 먹으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세포까지 잘 전달이 돼서 세포의 영양분으로 쓰여야 되는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혈관 안에 떠돌다가 피 안에 당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네, 설탕 녹이면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것처럼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요. 네, 그렇게 피 안을 돌다가 계속 그러면 피가 혈관 안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끈적끈적하니까 미세혈관이 다 막혀버려요. 그래서 몸에서 이 당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으로 이 포도당이 많이 나가게 되니까 당뇨 수치가 올라가는 건데, 이게 오줌으로 나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포도당이 원래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내 세포의 먹이가 되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뇨는 내 세포가 굶고 있는 질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혈액이 끈적끈적하고 뭉쳐 있어요. 적혈구들이 막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세혈관으로 가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말단부터 피가 못 가면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안 돼서 썩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 징그럽긴 하지만 우리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발이 썩어요. 네, 그래서 절단을 한단 말이죠. 이게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저건 남의 일, 이게 아니라 내가 피곤하고 살이 잘 찌고 살이 잘 안 빠진다, 그럼 나도 저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 발 이런 데부터 해서 피가 잘 못 가고 있고, 그러면 거기는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래서 손발이 차갑고 자꾸 떨리고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증상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 쪽으로 이 피가 잘 못 가면 어떻게 되죠? 특히 눈, 녹내장, 백내장, 그러면서 결국 실명까지 갈 수 있는 거고, 뇌경색,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거는 고혈압 환자한테도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 지방간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는 아니죠. 선물은 아닌데 그냥 종합 세트인 거예요. 그냥 한 가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체질상 위, 장, 췌장 이런 소화기계가 좀 안 좋은 체질이야, 우리 집안이. 그러면 당뇨 쪽으로 더 먼저 나오는 거고, 심장이나 신장, 콩팥 이런 쪽으로 심혈관계가 좀 약한 체질을 타고났어요. 그러면 이제 신장 관련된 질병들, 그런 걸로 먼저 진단을 받는 것 뿐이지 다 하나의 원인이고 하나의 질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당뇨가 심해지면 신장 투석도 받게 되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같은 원리로 심혈관계 문제가 함께 생기면서 당뇨로 결국은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신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당뇨를 검색을 하게 되면 1형 당뇨와 2형 당뇨가 나오는데, 1형 당뇨는 애시당초 췌장에 문제가 있어서 췌장 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잘 하지 못하는 게 1형 당뇨. 그 다음에 2형 당뇨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후천성 당뇨인데, 인슐린은 제대로 분비가 됐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 세포가 이 인슐린을 통해서 포도당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생긴 거. 그래서 1형 당뇨, 2형 당뇨 모두 기능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려면 기능이 다시 잘 작동되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포도당이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그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요.
포도당이 혼자는 못 가고요. 인슐린이라는 이 호르몬과 같이 가요. 그래서 인슐린이 열쇠,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고, 세포에서 이제 문지기가 있습니다. 이 문지기가 인슐린 왔구나 하고 딱 열쇠와 문지기가 만나야지 세포의 문이 열리면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면서 세포가 문을 안 열어주는 현상이 생겨요. 그게 바로 이제 당뇨 과정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을 당뇨 말고 딴 데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어디서 얘기해요?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 할 때, 요즘에 간헐적 단식 이야기할 때, 이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꼭 내가 당뇨가 아니더라도 살이 찌고, 살 잘 안 빠지고, 다이어트 하고 싶고, 모든 게 다 대사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사 문제에는, 포도당을 내 세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다 관련이 돼 있어요. 자, 인슐린 저항성이 과연 무엇이냐, 이 설명을 드릴 건데, 인슐린 저항성을 이야기하려면 글리코 영양소를 빼고는 설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정확히 뭔데? 라고 물었을 때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글리코 영양소, 당 영양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 글리코 영양소라는 거는요, 전 세계에 그 200여 가지의 탄수화물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8가지가 우리의 면역을 관장하는 8가지 탄수화물이 있어요. 이걸 바로 우리가 글리코 영양소, 당사슬, 팔당 이런 이름들로 불러요. 여기 우리 몸에 세포가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구성하고 있는 100조 개의 세포. 정말 조그매서 보이지도 않죠. 보이지도 않고 내가 잘 존재를 느끼지 못하지만 내 몸은 이런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확대를 해서 봤더니 이렇게 세포 표면에 찰랑찰랑 하면서 뭔가 털들이 잔뜩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털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털이 바로 글리코 영양소고 당사슬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털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문지기예요. 세포의 문지기, 그리고 세포의 안테나. 인간으로 이야기하면요, 감각기관이에요.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이 5가지 감각으로 우리는 생명활동을 하잖아요. 내가 숨 쉬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건가요? 예, 숨을 쉬기 때문에 살아있기는 하지만, 보고, 듣고, 말하지 못하고, 느낄 수 없다면, 외부와 소통할 수 없다면, 누군가와 대화할 수 없다면 나는 생명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세포도 이 안테나를 통해서 대화하고, 인지, 식별하고, 그 살아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내 몸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생명 활동을 하고 있고 나를 살아있게끔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세포의 이 감각기관, 세포의 안테나 덕분이에요. 그래서 저쪽 끝에 보시면 세포는 이 세포의 안테나를 통해서 세포끼리 대화를 해요. 세포끼리 대화하니까 우리 심장이 내가 명령하지 않아도 피를 만들어서 돌리고, 위장이 내가 명령하지 않아도 알아서 소화를 시키는 게 가능해져요. 네, 그리고 세포끼리 대화를 하고, 이게 세포의 문지기라고 했잖아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독소가 들어왔을 때 일단 세포를 보호하면서 여기 독소가 들어왔어, 면역세포 빨리 와서 이거 처리해 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 그리고 면역세포가 막 달려와서 어딨어 박테리아, 저기 있구나 요놈 하고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거. 이게 실제로 영상이 있어요. 검색을 해보시거나 소개해주신 분에게 나 그 영상 좀 찾아줘 하면은 그런 굉장히 인체의 신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상들이 있는데, 그런 일이 가능한 게 바로 세포의 이 안테나 덕분인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주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도 이 당사슬이 사용이 되고, 분비된 호르몬을 파악하는 것도 바로 이 당사슬로, 세포의 안테나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이런 영양소들도 파악하고 호르몬도 파악하고, 그래서 이게 내가 쓸 것이다 아니면 이건 버려야 될 것이다, 이걸 파악하는 게 바로 당사슬이 하는 역할이에요. 아무나 문 열어주면 안 되잖아요. 막 이렇게 독소가 와가지고 좀 코로나 바이러스
대표적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문 좀 열어줘 한다고 해서 세포가 막 문 열어주고 이러면 감염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세포를 딱 보호하면서 이건 영양분이구나, 이건 호르몬이구나 이렇게 파악해서 문을 열어줬다 닫았다 하는 게 바로 이 세포의 선모가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 당뇨에 대한 원리는 조금 이해가 되셨잖아요. 당뇨약으로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느냐 그 기전을 알아보면요. 당뇨약은 사실 이 세포의 당사슬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뇨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인슐린을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도당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근데 당뇨약이라는 것은 이 세포의 문질인 당사슬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열쇠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인슐린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슐린 주사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당사슬을 못 만드니까 그냥 열쇠를 많이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렇게 세포 표면에 당사슬이 빼곡하게 붙어 있으면 우리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세포의 생명력이 너무나 활발하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잘 돌아가요. 그래서 세포 하나당 10만 개의 당사슬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건강하게 우리가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3, 4만 개,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 그 당사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사질환, 만성질환, 피곤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10,000개 이하로 줄어들면 당사슬이 거의 없잖아요. 세포의 안테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영양이 지나가도 지나가나 보다, 저게 뭔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인슐린이 와도 어쩌다가 걸리는 것들만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모든 그 포도당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병들고 굶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 자료는 메나테크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라 명견말리라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해외 그 영상에서도 이런 당사슬과 글리코 영양소, 이것들이 건강과 장수에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한 그런 논문이나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영양식품 상태로 만든 것이 메나테크의 기술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뇨는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친구인 고혈압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혈압 혹은 대사질환이에요. 20대 때 우리의 미세혈관은 이렇게 빼곡하게 피를 잘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갔다, 내가 수분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혈관 관리만 잘 돼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죠. 메나테크에 오시면 60이 넘으신 사장님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막 10년 넘게 글리코 영양소 드시면서 건강 관리 하시니까 뭐 전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저기 송명희 대표님도 너무 아름다우신데 전혀 그런 나이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내일 모레면 50이에요. 어느새 메나테크에서 네, 5년을 있다 보니까 내일 모레 50이 이제 47인데 뭐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나이와 무관하게 내가 어떻게 이 수분 관리와 영양 관리를 잘 하느냐, 이게 바로 노화와 건강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자꾸 골골하고 골절도 잘 일어나고 치아, 이가 잘 썩고 하는 것도 그 뼈 속으로도 다 혈관이 들어가서 영양을 전달하고 있는데 거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혈관이 건강하려면요, 세포에만 이 당사슬이 있는 게 아니라 혈관 안에도 당사슬이 이렇게 빼곡하게 있어야지 혈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잘 보호가 되고 잘 진행이 돼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뭔가 당사슬이 없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혈관 안에 당사슬이 저렇게 빼곡하게 있을 때는 혈액 안에 있는 수분을 잘 보호를 해요. 그래서 혈액이 줄어들지 않게끔 잘 보호가 되는데, 혈관 안에 당사슬이 부족하면 혈액 안에 있어야 될 그 피를 만들고 있어야 될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게 바로 부종이에요. 몸이 붓는 부종. 그래서 부종도 대사, 혈관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른쪽 보시면은 당사슬이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혈전도 끼고 콜레스테롤도 끼고 이런 이제 찌꺼기들이 끼면서 혈관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혈관이 막히면 피가 잘 못 지나가잖아요. 근데 피가 잘 못 가면 세포가 굶죠.
그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심장이 펌프질을 세게 해요. 그 혈관이 압력을 높여가지고 피를 보내려고 해요. 그게 바로 고혈압이거든요. 근데 고혈압 약은 이 펌프질을 못하게 하는 게 고혈압 약이에요. 그래서 피를 보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몸의 이 생명활동, 이거를 억제시켜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뭐 이렇게 지끈지끈하면서 압이 높아지는 이런 느낌은 사라지지만 혈관이 뚫린 게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증상은 사라졌지만 내 몸에서 질병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약의 숫자가 늘어나고 다른 질병이 또 동시에 일어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혈관을 뚫어줘야죠. 예, 혈관 안에 당사슬도 건강하게 만들어지고 체수분이나 피를 만드는 그런 영양성분을 잘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팔다리가 저리고 자꾸 저릿저릿하고 떨리고 막 이런 것들이 피가 못 가니까 피를 보내려고 하는 그런 몸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로 알려드리면 우리 심장이 어떻게든 피를 보내려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잖아요. 혈관이 막혀서 잘 안 갈수록 심장은 더 열심히 펌프질을 하거든요. 근데 심장하고 세트는 신장, 콩팥이에요. 근데 콩팥은 피를 걸러서 다시 재활용하고 수분을 흡수하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심장이 펌프질을 열심히 하면 신장에서 하수구가 잘 걸러줘야 되는데 신장 어때요? 아까 신장도 망가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신장도 세포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않으니까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심장은 보내는데 신장에서 막히니까 안 되겠다 하고 심장이 갑자기 이 속도를 늦춰요. 그래서 우리의 심장은 정박에 빠르던 느리던 정박에 뛰어야 되는데 이게 세게 뛰었다 천천히 뛰었다 세게 뛰었다 천천히 뛰었다 이걸 반복하는 게 바로 부정맥, 부정맥이에요. 부정확하게 뛰는 맥박. 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하나의 원인이지 다 다른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혈관 안에 이렇게 당사슬이 건강하게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건강한 건데, 스트레스 받거나, 뭐, 영양은 안 들어오는데 극심한 노동을 하거나,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거나, 커피, 카페인, 술, 담배, 그리고 만성 탈수 증상, 수분을 잘 섭취를 못하는 거,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 이런 탄수화물 과다 섭취, 네, 가공식품, 차가운 음식,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이런 것들이 심해지고 약을 자꾸 드시고 항암이나 뭐 이런 걸 하시게 되면 당사슬이 그 안 좋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싹 빠져나가요. 그러면 다시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글리코. 네. 그래서, 다당체와 이 선모를 만들고 있는 원료가 필요하잖아요. 원료를 넣어줘야지 우리 몸이 다시 만들어내는데, 다당체와 미량 영양소가 결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부족한 상태로 조금씩 줄어들다가 결국은 이제 질병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피와 살과 뼈는 절대적으로 내가 먹은 음식에서 그 영양 성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피를 구성하고 있는 수분, 철분, 무기질,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 다당체가 글리코 영양소죠. 중성지방, 비타민, 0.9%의 염분, 이것을 반드시 내가 몸 안에 넣어줘야지 내 몸이 피를 만들 수 있고 살과 뼈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대 영양소를 결핍되지 않게 잘 드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질병들도 다 좋아지는 쪽으로 가게 되고 앞으로 더 안 좋아지는 일은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필요한 영양소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걸 매일매일 공급해 주기만 한다면 큰 질병은 절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남의 일이 되는 거죠. 네, 그 중에서 현대인들은 특히 비타민하고 미네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결핍이 돼 있어요. 오늘 내가 뭘 먹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다들 반성이 되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면역작용을 하고 있는 면역 탄수화물인 8가지 글리코 영양소라는 거는 우리 식단에서 찾아보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결핍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음식에 문제가 있는 거는 다들 동의하시죠?
내가 먹었으니까 내 병은 내가 만들었지 뭐 누가 만들었나요? 네, 내가 먹고 자고 스트레스 받고 운동하냐 안 하냐, 그리고 잠 잘 자느냐 안 자느냐, 뭐 이런 걸로 다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내가 개인적인 식습관과 관리하는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나의 건강 상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체수분 보충 잘해주고 5대 영양소 공급만 잘해주면 내가 건강할 수 있대요. 얼마나 간단해요. 내가 이거 몰라가지고 그렇게 헤매고 다니고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네. 이 차트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뺄까 하다가 너무 중요해서 뺄 수가 없었어요. 특히나 당뇨나 고혈압이나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체수분이 너무 부족해서 일단 혈액량이 부족한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물 대신 커피 마시는 습관, 뭐 콜라, 사이다 같은 음료수로 그냥 목마름을 해결하는 습관은요, 그건 절대 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몸에서 체수분을 빼내기 때문에 만성 탈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0.9% 그 염분 농도, 우리 몸에서 피나 체수분이나 이것들은 모두 0.9%의 염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땀이나 눈물이나 소변이나 모든 것들이 다 짜잖아요. 우리가 물을 마실 때는 맹물을 마셨지만 몸 밖으로 나갈 때는 다 염분을 포함해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소금, 15g 정도의 소금은 매일매일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 국물로 먹는 게 가장 좋죠. 자, 그래서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지구상에서 소금을 줄이고 혈압약을 복용하라고 주장하는 의사는 의료 과실로 간주해야 된다라면서 하버드 의대 보고서를 인용해서 소금을 먹어야지 인슐린 저항성이 다시 정상화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엄지의 재앙에 심장내과 전문의가 나와서 15g의 소금은 하루 동안 먹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사망률이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순서가, 네. 그래서 국물을 잘 드시고 급할 때는, 내가 위급하다 생각될 때는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으시면 그게 바로 생리식염수 0.9%를 맞춰놓은 생리식염수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체수분이 보충이 된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5대 영양소만 잘 섭취를 해주면 되는데, 음식으로 섭취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메나테크의 좋은 제품을 통해서 이 5대 영양소를 편리하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메나테크의 제품은 이렇게 골고루 좋은 제품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빨리 회복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클린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거 메가요법으로. 왜냐하면 오늘 필요한 양만 먹으면 지금 상태가 유지되는 거지만 가지고 있는 질병을 완화하고 싶고 개선하고 싶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영양을 넣을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 제품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꼭 필요한 제품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 건데, 혈당 프로 밸런스라는 제품이 저 밑에 있잖아요. 네, 이거는 식후 혈당을 조절해 주는 그런 식물 효소예요. 그리고 장이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어요. 뭐 약을 많이 먹어서 그렇기도 하고 가공식품이나 이런 걸 먹었기 때문에 장이 망가져서 췌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당뇨 같은 것들이 오기 때문에 이 장과 위에 관련된 제품들은 제가 오늘 설명을 자세히는 못 드리고 반드시 다른 영상을 보시고 꼭 드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부분, 그리고 피를 만드는 필수 영양분이자 대사를 돌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비타민 무기질들, 그리고 혈액, 끈적해진 혈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대사를 돕는 오메가3, 그 다음에 혈관과 조직을 탱탱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단백질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글리코 영양소는요, 메나테크에 밖에 없어요. 세상 어디를 뒤져도요, 우리 몸에 필요한 8가지 글리코 영양소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건 메나테크에 있는 엠브로토스라는 제품 이외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 표면에 있는 당사슬을 이루고 있는 8가지 글리코를 제품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엠브로토스고요. 특허 조성물, 그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 자생하는 청정 지역의 천연물에서 면역 성분만 추출을 한 거예요. 즙을 내거나 가루를 내거나 한 게 아니라 면역 성분으로 들어있는 0.015%의 만노즈, 이런 영양 성분만 추출을 해서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먹는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죠. 네, 그리고 이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 몸에는 세포에도 당사슬이 붙어 있지만 모든 기관에 당사슬, 이 성모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뇌에도
붙어 있고, 그러니까 뇌에도 이 전기 신호를 보낼 때 이 글리코가 다 사용이 돼요. 그래서 글리코가 충분하면 뇌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정자와 난자에도 당사질이 있기 때문에 난임, 불임 이런 분들, 그리고 소화, 뭐 혈액에도 이 당사질이 관여하고, 글리코 영양소를 드시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돼요, 저거는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전신적인 세포에 영양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임팩트 플러스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나온 제품 중에 하나죠. 이것은 카페인이 우리 머리를 이렇게 깨워주니까 아침에 커피 한 잔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커피는 이뇨작용을 해서 수분을 빼내기 때문에 잠깐 머리는 반짝하게 만들어주지만 결국 우리 혈관을 망치는 주범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천연의 에너지를 생성시켜주는 비타민군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안전하게도 에너지를 완전히 이게 뿜뿜하게 해주는 제품이어서 비타민 B군과 나이아신, 철 같은 혈액을 만드는 주요 원료가 들어있고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원료들이 들어있어요. 이번에 비파나무잎 추출 분말이 추가가 됐는데 이 원료는 특히 요즘 같은 더위에 더 도움이 되는 원료라고 해요. 그리고 천식이나 위장장애에도 도움이 되고 혈액 개선이 도움이 되는 항산화 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임팩트 플러스를 가지고 마시면서 등산을 하루에 9시간을 한 적이 있어요. 하루에 산 2개를 타는데 임팩트 플러스 3개를 딱 타가지고 마시면서 갔더니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체력이 좋냐고 깜짝 놀랐는데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비타민을 다량 포함하고 있으면서 동충하초, 영지버섯, 표고버섯 뭐 이런 버섯들 균사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매일매일 밥상에서 먹을 수가 있나요? 못 먹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이거는 감사한 마음으로 마셔야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아미노산 혼합 분말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이 임팩트 플러스를 드시면 근육에 손실이 없고 바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근육통이 없고 피곤하지가 않고 그 운동을 하는 그 실력이 향상이 되는, 기록이 향상이 돼요. 그리고 이 영양들을 잘 흡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글리코 영양소 만나폴이 같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루퓨어는 메나테크에서는 이제 양념 같은 존재죠. 어디에도 빠질 수 없고, 특히나 근데 간이라는 그 기관이 그래요. 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이어트에도 관여되고, 피로에도 관여되고, 우리 몸에 그 합성 성분이나 화학적인 독소들, 지용성 독소들이 들어오고, 그런 환경 호르몬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녹여가지고 수용성으로 바꿔서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 그런 걸 이제 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피곤할 때 우리가 술 안 마시면 나는 간은 괜찮지 않나 라고 하지만 화장품이나 이런 염색 많이 하고 이런 여성분들도 간이 환경독소에 노출이 돼 있어서 많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한 것도 간이고, 그래서 간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간에는 특히 간 밑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담낭 보이시죠? 저 담낭에서 쓸개즙이 나오는데 그 쓸개즙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특히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이 트루퓨어를 잘 애용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게, 쓸개즙이 바로 고기랑 이런 지방 같은 거를 잘게 쪼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간과 쓸개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살도 잘 찌지만 고기 같은 거 먹었을 때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루퓨어도 잘 활용하시면 좋은 그런 제품이고, 그래서 주 원료는 밀크시슬이고, 여기에 유산균도 들어있고요. 락토바실러스, 그리고 비타민 6가 들어있고, 글리코 복합물 2가지가 들어있어서 흡수를 促진시켜줍니다. 그리고 클로렐라 스피루리나가 들어있고, 요즘 효소를 굉장히 많이 드시더라고요. 효소 다이어트도 하시고, 근데 효소가, 이 제품에는 효소 복합물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강황 같은 것들도 따로 많이 드시는데, 강황, 복분자, 레몬, 헛개나무, 열매, 그 시계꽃 추출 분말 같은 이런 좋은 원료들이 다 함께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탈리스트는 저는 전 세계에 없는, 메나테크에 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종합 비타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이제 뼈 건강 그리고 적혈구 생산을 위해서 이런 비타민 계통,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총 48가지의 원료를 한 제품 안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A, B, C, D, E, K와 칼슘, 마그네슘, 아연, 구리, 셀렌, 망간, 요오드, 몰디브덴, 크롬 같은 이런 미네랄들, 그리고 19가지 과일, 야채, 농축액, 그리고 글리코도 3가지나 들어있고 코엔자임 큐텐, 귀리식이섬유, 스피루리나, 이노시톨 같은 특수 원료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65,000원밖에 안 한다는 게 저는 기적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비타민 종류를 다 드시고 싶으신 분들 카탈리스트를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오메가3는 혈관이 이미 끈적끈적해 있고 대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오메가3를 드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네, 조금 넘어갈게요. EPA라는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전 생성을 억제해주면서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뭉친 혈전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응고된 혈액을 억제시키고 그 혈관을 확장시키고 체내에서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EPA와 DPA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함량 비율이 굉장히 메나테크의 제품이 탁월하기 때문에 타사 오메가3 드신다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메나테크의 오메가3로 먹어야 되는 이유가 EPA와 DPA 함량, 그리고 보시면은 그 깊은 바닷물에서 서식하는 멸치 정어리에서 추출한 그 기름을 2단계 분자 증류를 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증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타사 제품과 우리 제품을 뜨거운 물에 이렇게 넣어서 녹여보시면 바로 확인이 돼요. 타사 제품은 보면은 이게 지저분하게 녹거나 껍질이 채 녹지 않아서 둥둥 떠 있거든요. 근데 메나테크 제품은 정말 예쁘게 깨끗하게 싹 녹아요. 껍질은 싹 녹아 있고 기름은 딱 깨끗하게 모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비타민 D가 함께 들어있어서 비타민 D2는 햇빛으로 얻을 수 있는데 D3는 반드시 음식으로 먹는 것으로 섭취를 하셔야 된대요. 근데 이 D3, 비타민 D3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또 오메가3와 함께 먹으면 굉장히 흡수가 잘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지금 시간에 약간 쫓겨가지고 이게 마지막 제품이니까, 네,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만성 탈수가 되고 하면서 혈관 자체가 굳어 있고 조직이 많이 이렇게 딱딱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굳어 있는 혈관을 탱탱하고 말랑말랑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소리는 유청 단백을 2번 가수분해한 완전히 아미노산으로 쪼개놓은 가수분해 유청 단백이기 때문에 간 대사를 별도로 하지 않고 몸에 들어가면 바로 그냥 흡수가 돼요. 그래서 단백질 오래 먹으면 간에 무리 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오소린뿐만 아니라 메나테크의 모든 제품은 합성이나 몸에 좋지 않은 원료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다 천연에서 자연에서 좋은 원료들만 추출 방식, 정제 방식으로 완전히 영양소 형태로 안정화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매일매일 평생 드시면 건강해집니다. 부작용은 없고 너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오소린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먹기만 해도 바로 흡수가 돼서 근육이 생기기 때문에 혈관도 탱탱해지고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되지만 전신에 이 탱탱함이 생겨요. 그래서 얼굴도 탱탱해지고 그 허리, 내장 지방을 잘 빼주기 때문에 허리가 날씬해지고 그 엉덩이와 가슴 같은 곳들이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탱탱함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비자 중에 한 분은 아드님이 좀 마른 체형이었는데 운동을 하나도 안 하는데 오소린만 먹고 복근이 생긴 거예요. 자기는 이걸 평생 먹겠다고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자, 그래서 가수분해 유청 단백이 원래 고가예요. 가수분해를 하는 그 비용이 그 공정 자체가 비싼 공정이고, 근데 비싼 만큼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양이 많고 싼 그 단백질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10스푼 먹는 것보다 오소린 1스푼 먹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청정 지역에 풀먹인 소의 우유로 만든 오소린입니다.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플래닛C는 오소린이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하면 플래닛C는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완두 콩으로 만든 식물성 단백질이고 여기 이제 완두콩, 쌀,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유산균 그리고 글리코 영양소와 아마씨가 같이 두루두루 들어있어서 완벽한 식사로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뉴트리베루스 식물성 비타민 미네랄과 오소린, 트루플래닛C를 아침 혹은 점심 저녁 이렇게 식사 대용으로 드시면 하루 동안 필요한 에너지를 다 여기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먹었어요. 아침 한 번 혹은 저는 이게 처음에 클린을 할 때는 3끼를 모두 이 단백질 식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한 끼 쉐이크를 지금까지 하고 있고 낮에는 음료 형태로 임팩트 플러스 혹은 트루플래닛C를 타서 계속 이렇게 마시는 거죠. 그리고 엠브로토스는 처음에는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당사슬이 우리 세포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자주자주 타서 많이 드시면 당사슬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거고 나중에는 이제 조금씩 드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먹었더니 저의 몸이 이렇게 변화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종이 굉장히 많은 그런 피곤한 만성피로와 염증이 많은 몸이었는데 2달 클린을 하고 나니까 전신의 균형이 맞춰지더라고요. 저는 하체 비만은 포기한 상태였어요. 정말 돈을 가장 많이 쓴 게 하체 비만이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절망에 빠진 상태였는데 기대도 안 했던 메나테크에서 이 하체 비만을 해결해줬고 그리고 나서도 한 끼 쉐이크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몸이 건강해진 거는 그것도 너무 행복하지만 표정이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저는 되게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되게 까칠하고 몸이 힘드니까 예민하고 까칠하고 이렇게 화가 잘 나고 하는 게 당연한 거더라고요. 근데 몸이 편안해지고 에너지가 다 차고 이 순환이 잘 돼서 항상 여기 붙어있던 이런 답답함, 막혀있음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호르몬이 균형이 맞아서 그런지 세상이 아름답더라고요. 화날 일이 없고 그 아침에 눈을 뜰 때 왜 이렇게 행복하고 눈이 잘 떠지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 행복함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달에 가입을 하셨거나 아직 가입 전이시면 자동 주문을 하셔서 25만 원 이상 자동 주문을 하시면 유산균을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가입을 안 하셨어도 자동 주문으로 제품을 누리시게 되면 그 전 세계의 영양실조 아이들에게 자동으로 도네이션이 돼요. 그래서 나도 건강을 관리하면서 자동으로 내 돈 들이지 않고 누군가 영양실조 아이들에게 이 뉴트리션을 제공할 수 있는 이 고귀한 소비입니다. 이 기회를 누리셔서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건강을 전달할 수 있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